부교무 역할을 하면서 네. 사회도 봐주고 나도 모르게 이제 원불교 이제 공부들 하게 되고 아 세상에 산다는 것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벌이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 발심지라고 봐야죠. 예, 발심지. 네. 나는 교당에 안 가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오늘은 누가 나왔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교당 상황이 궁금해가지고 네. 7년 이상 익혔으면 이제 전문가가 됐는데 그걸 그만두고 중된다니 그 말이 되느냐. 절대로 후회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대사님께서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이제 그 현장에 나오신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 합니다. 대사님께서 처음 첫 발령을 받은 곳이 중앙총부 법인사무국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보통은 교화 현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여러 상황을 고려하셨겠지만 이제 교당이 아닌 기관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저는 이제 전무신 할 때는 진짜 모든 직장을 다 정리를 하고 나올 때는 네. 교화를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 내 마음의 그 법열과 그 기쁨을 많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 가슴을 특히 출퇴근할 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찌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걸 볼 때 이 법을 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면 얼마나 참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사람 힘든 사람 쳐다보면 그 마음이 항상 가고 해서 그래서 교화를 하려고 하면서 정말 그때부터 법회를 참 많이 봤어요. 다른 교당 가서도 보고 참 법회를 하면 다 뛰어다니면서 보면서 그때 설교를 청년 때부터 하면서 거의 그 설법을 하면 다 그 메모를 다 했어요. 교화 나갈 준비를 한다고. 예. 그리고 방학 때는 설교 적어도 한 3편, 4편은 또 준비해가지고 교당마다 다니면서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설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끝나면은 이제 발령은 교화 현장을 가겠지 하고 이제 모두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했고 나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네는 총부 발령이 났다고 그러면서 할 때 내가 지원을 교화로 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발령 끝났다고 그때 이제 창사님이라든지 항사님이 마산교당 본부시고서 그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참 낙심을 했는지 총부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출퇴근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한다는 것이 저렇게 하면 직장 다니는 거하고 무엇이 다를 것이냐. 직장인과 똑같은데 그럴 바에는 사회에서 돈 벌어가면서 제가 하지 하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총부에서 사무실 근무하는 자체를 못마땅하게 그때는 참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당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 딴 사람보다 한 일주일 동안 갈등을 하면서 부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인수인계를 해야 전임이 떠나는데 빨리 안 온다고 해서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수하라도 불피하겠다는 거 선서hen제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처음부터 어른들 머리 뜨겁게 해서 되겠냐 해서 이제 그것을 수용을 하고 이제 법인사무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내가 교화를 나가야지 하면서 내년에는 꼭 나가야지. 금년 한 해만 살고 가자. 한 해만 꼭 참자. 그렇게 하니까 마음 편치 않지요. 근데 법인사무국 와서 하는 일 자체는 옛날에 내가 직장에서 하던 일이 그것이야. 그냥 뭐 재산 관리하고 뭐 민원 업무 처리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일 자체는 다른 사람들은 막 등기 업무라든지 토지 업무를 하면 막 어렵다고 무슨 소리가 모르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전부 다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영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산 찾기를 그런 것을 몇 개월을 걸려가지고 3, 4개월 걸려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불교 불법연구회라든지 원불교 이런 도정일 해가지고 그 주산종사님이라든지 그런 원불교 관련된 인물의 이름이 있으면은 무조건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인하고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재산 등 정리를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니까 이제 그때 다산보살님께서 재산도 좀 찾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평생 총부에서 밥 먹어도 콩밥 아니다고 큰일 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교화인데 교단에는 또 내 같은 전문인이 또 필요하구나. 그래 하면서 어른들이 또 칭찬해주고 하니까 내가 전무시신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건 조금 접어두었다가 뒤에 하고 우선 교단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주자. 그렇게 마음을 무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참 재단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럼 이제 법인 사무국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여러 일들을 교단의 중요한 자산 관리, 재산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이제 태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 30년 동안 이제 봉직을 하시면서 교단사적으로 또 중요한 획을 또 긋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재단 사무국 일이라는 것은 그 교단이 대외 행정기관과 관련된 있는 모든 업무를 다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과 기관에 내서 일어난 일들을 그것을 전부 이 재단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각종 민원 업무 또 세금 감면이라든지 세무 행정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소송이 이렇게 연관되면은 치마 우리 정복을 입은 우리 여자 교문들을 법정에 안 내세우려면은 내가 이를 모르더라도 내가 재단 책임자라 하고 법정에 이렇게 검찰청이라든지 법정에 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교단의 그 숨통 역할을 해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는 내가 초기에는 이 법인 업무에서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과 학교법인 그리고 삼동회라는 그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이 이제 내가 책임자로서 직원을 두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업무들, 그 교무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런 것이 좀 인식이 부족하면은 이런 숨통 역할을 해줘야 그 교단에서 해줘야 된다니까 모든 것을 다 내리라 하고 전국을 다 뛰어다니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출장이 많지요. 뭐 새벽에 갔다가 야간 열차 타고 밤중에 오고 하는 일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뭐 회의한다 하면은 회의 그때 갔다 오서는 또 밤 새워가면서 회의 준비하고 그렇게 참 전무시신은 밤낮 없이 일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학교법인하고 이제 삼동에 그런 이제 정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진행을 하셨나요? 예. 이제 학교법인이라든지 이것이 원래는 원불교가 문교부에서 옛날엔 종교법인을 인가했습니다. 그건 우리는 종교법인이 주체거든요. 우리 교화, 교육,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원불교 종교법인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 재산이 있어야 학생 수를 늘리고 학교를 종합대학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재산이 그때는 별로 없었고 하니까 원불교에 있는 중앙총부의 땅, 건물, 조그만 대각전 성불 땅이라든지 심지어 송대까지도 다 이렇게 학교 법인으로 넣어가지고 이 학교를 키워서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학교는 이제 성장을 했지만은
종교단체에서 학교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가 있어도 학교에서 종교단체는 이렇게 기부를 못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학교에 물려가 있는 것이죠. 네네. 물려가 있는데 그것을 언젠가는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네. 우리가 학교로부터 도로 돈을 주고 사든지 네. 세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할 실정이 있는데 학교 내가 이사도 맡고 감사도 맡고 하면서 법인을 일을 보면서 학교에서 그 처리할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 병원을 짓고 할 때 그 자금의 운용상 그것을 그때 기회가 돼가지고 이때 뽑아내야 되겠다 이것을 네. 정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혹시 그것이 잘못되면은 총부라든지 학교가 시끄러진다. 네. 그렇게 하면서 모두 겁을 내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정남이 용감하다는 것은 혼자 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이제 사무국장이니까 내가 책임자니까 네. 일단 이것은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그것을 참 총장이라든지 저 학교 총무처장이든지 다 설득을 시켜가면서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정식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때 안 했더라면은 사립학교법이 그리고 난 한 3년 후에는 강화가 돼가지고 네.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어찌 그때 그것을 했는가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하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네, 그 대사님은 정남으로서 이제 그 오롯하게 또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 정남 지금은 이제 정남정려 선서식이라고 해서 중앙총부에서 이제 거대하게 이렇게 식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태사님 정남 선서식 할 때는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선서식이 제일 먼저 간 것은 그때가 운기 63년일 겁니다. 63년에 그 처음으로 정남들 전체를 그동안 나이가 35세 이상 된 분들이 선서식을 다 했거든요. 한몫하고 네네. 나는 그때는 이제 주사 1년 차니까 예, 그때는 예. 못하고 네네. 3년 후에 예. 66년에 가가지고 네. 이제 하는데 그때는 해당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 앞 직전에 다 해뿌리 났으니까 그러셨어요? 혼자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그 여자분들 그 선서식한테 혼자 끼어 있는 것도 가고 한다고 해가지고 네. 조실에 가가지고 사진 가져오셨어요? 조실에 가서 이 지금 종무사님 앞에서 네네네. 참 근데 뭐 이렇게 지장 찍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종무사님이 네네. 계시고 여기 숭산 예. 총장님이 계시고 뒷모습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수의단 어른들이 그때 옆에 계셨던 수의단 거예요? 어른들이 계시가지고 그 정참을 해주시고 거기서 지장을 찍고 서원을 이제 정남물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서원해가지고 하고. 잘 살겠다 하고 그런 약속을 네. 하고 네. 그때 이제 그 지장을 찍고 조실 앞에서 이렇게 정남 서원하신 기념으로 그때 이제 이렇게 기념사진이네요. 제가 가운데 법복 입고 서가지고 혼자 이렇게 인증샷을 했습니다. 네, 밑에는 진짜 원로 어른님들 그때 당시 그때 어른님들 수의단들이 대신 수의단 어른들 계시고 어른들이고. 뒤에 계신 어른들은 다 정남이시네요. 예, 정남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두 혼자 하니까 일당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무 출신 이제 하신 이후에 이렇게 정남 선서를 또 특별하게 또 하셨네요. 그렇죠. 추억 있는 사진. 혼자서 한 것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네. 대사님께서는 전무 출신을 하시고 교화에 정말 큰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단에 또 부름과 또 교단에 또 역할이 있어서 중앙총부에서 이제 30년이 넘게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화 현장으로 대신교당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대신교당으로 교화 현장에 이제 처음 나가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참 힘들었죠. 네. 아유, 한참 젊었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는 안 네. 보내주고 이젠 그때가 네. 60이 해갑되던 해예요. 아. 그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때가 내가 갑신생이니까 그때가 네. 갑신년이에요. 아. 갑신년에 네. 갑신생이 네. 그때는 내가 갈 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교회 나가려고 준비도 안 했고 예, 예. 그러니까 대신교당에 내가 대신 가는 것 같지. 대신교당에 대신 가니까 네. 내가 법포가 태산이니까 태산 걱정이 태산이다 하고 그렇게 그 말을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거기를 참 적응하고 해갈 것인가 하는 이런 걱정이 앞서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그때에 그래도 남자 살던 곳이니까 네. 축사님이 살았거든요. 아, 예. 그 청부로 오게 되니까 남자 살던 곳이니까 남자 태산이 교화 경험도 할 겸 거기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교화 경험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참 지내놓고는 그때는 참 태산 걱정이 태산이고 힘들게 생각했지만 지내놓고 나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자산이라든지 염톤 우리 감사로 원장님께서 그날 때 그때는 조금 서운했지만은 지금은 아이고 그때 안 했으면 평생 교화 못 했을 거다 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교화 현장에 가시니까 어떻든가요, 교화지가? 네. 모든 것이 참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 교도 운명부를 내놓고 봐도 예. 이제 밤낮 때 누구는 법명 따라 놀고 이제 법포 따라 놀고 또 뭐 인친의 옳게가이라든지 동서가이라고 뭐 인척 관계를 설명을 몇 번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참 눈이 안 떴지요. 네. 사람을 이렇게 보는 눈이 제가 좀 무딥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아직은 그 눈이 안 떨어져서 그런다 강아지 같이 교도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했는데 교도님들께서 그래도 참 잘 봐줬어요. 고향 사람이 오고 같고 부산의 고향 사람이 왔고 정남이고 하니까 좀 기본 점수를 좀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산종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능력이 따로 없다. 정성이 능력이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은 돌아놓은 귀신도 도와준다. 그 정성을 들이면 그렇게 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 정성만 오롯이 참 모든 것을 다 사심없이 열심히 바치면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그 하나의 그 신념. 이제 새로 출발한다 하자. 새로 출가했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니까 진정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들하고 참 그런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교당에서 이제 대신교당에서 3년 살으셨잖아요. 네, 3년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서 다양한 또 시도도 하시고 역할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교화 활동이 기억나는 또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으신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거기서 여하튼 교당의 교무는 자기 교도 몇 안 되는 교도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그 교화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교구에서 그 교구장님께서 교당에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공부방을 하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4개 교당에서 신청을 했는데 대신동이 서구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청의 아동복지 담당관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대신교당에서 공부방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거기는 지역 아동센터 태호가 하나 있으니까 교무님 이것은 지원도 훨씬 많고 목사들은 지금 5군데가 지금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거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시면 내가 원불교 대신교당에다가 주겠다고 그렇게 느닷없이 네. 그런 제의가 왔어요. 네. 그래서 어찌 그러시냐고 했더니 네. 내가 지금은 원불교는 안 다니도 학생회 때 양정교당을 내가 학생회 다녔다. 네. 예, 그래서 학생회 다녔기 때문에 원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했기 때문에 원불교 하면 잘할 것 같고 가서 원불교 주고 싶다고 교무님 공방보다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주로 맞벌이 부부라든지 예, 예, 또는 그 결손가정 아이들 네. 요즘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그 이혼을 하게 되면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서로 자녀를 데려가려고 소송까지 하고 하는데 요즘은 재혼하기 수월하니까 혹이 된다고 해가지고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 주로 아버지가 많이 키워요. 아버지가 키우다 보면은 어디 직장에 나가서 일을 못해요. 어린 꼬마를 데리고. 네, 네. 그 어딘가 일인데 맡기 놓고 나면은 그 일을 하루를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 조선가정 한부모 네. 가정. 그리고 이제 조선가정은 또 할머니들이 네네. 할머니들이 키우는 그런 그 가정 애들을 돌봐주게 됐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걸 하면서 이제 사실 뭐 그건 처음 허가받고 수속하고 뭐가 하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 했지만은 사실 밑에 보좌교무가 했었죠. 네. 그 사실 월요일 날 되면 교무들이 참 해방감을 느낀 날이거든요. 그러면 좀 머리도 쉬고 발음도 쉬고 하면서 뭐 적어도 한 목요일까지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법회뿐 아니고 네. 일주일 내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밑에 지금 생각하면 보좌교무들한테 미안한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생각해서 줬는데 접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네. 그렇게 또 열심히 하니까 동사무소 복지 담당 그 직원이 아이들을 어려운 가정 애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데려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둘 이렇게 네. 늘어가면서 막 꼬마들한테 목탁을 하나씩 사줘가지고 그러면 법회 보고 가면은 네. 막그 천지연기 심정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뚜리로 다니면 할머니들이 다 좋아해요. 애기들 구경도 못 하다가 네. 그렇게 하면서 교당이 좀 활기가 좀 예, 넘쳤겠어요.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한 서너 명 자원봉사자를 하면서 알바비를 줬어요. 네. 시중에서 주는 것보다 그래도 몇천 원 정도 더 주면서 시간제로 네. 요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도 한 대명 해가 청년회도 구성이 되고 또 그 중에서는 그 학생들이 몇 명 있고 금요일 날은 영문과 다니는 학생이 그 1시간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교도들 중에서 교련 중에서 수학 그 학원서 강사했던 분 계세요. 예, 예. 그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이제 공부를 가르쳐준다니까 공부 때문에 못 나온다는 그런 네. 교도들의 자녀나 손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회 한 1, 20분이라도 법회를 보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학생회로 이루어지고 그 어린이 법회, 학생 법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자원봉사하는 그런 청년 법회 네. 그렇게 하면 청원회 법회까지 이렇게 그게 연회돼 가지고 네. 쭉 하게 되니까 그걸 하면서 교구에서 참 지역 아동센터 하면서 네. 교화가 이렇게 하니까 네. 교화 성장상을 그렇게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교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네. 일을 만들어 가면은 네. 그렇게 우물을 파면은 고기가 모인다는 거예요. 네, 이제 교당에서는 뭐 의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의식교화도 이루어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전도제라는 것이 네, 총부에 살 때는 네, 네. 그러지 않습니까? 봉투에다가 네. 제비 챙겨가지고 가서 네. 천도제 지내고 오면 그 반씩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당이라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영안실이나 또는 중환자실에 가서 임종에 가까우면서 참 교도님 손목을 잡고 독경도 해드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고 또 장지까지 비를 맞으면 가면서라도 장지까지 가서 다 안치식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49일 동안 참 조석 신고 올려가면서 그 영이 천도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제 때는 꼭 모욕 제계를 하고 이렇게 제를 지내드리고 그 한 것은 성직자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을 그를 연결시키는 그 중간자 역할을 옛날 재정일치 시대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 교무라는 성직자가 영계와 인간계를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를 지내는데 정성이 안 들어가면은 감흥이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쭉 정성을 들이부어야 되고 보면은 영가가 천도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거의 알겠더라고요. 알고 정성을 들여주고 하니까 그건 참 어떤 신비롭다 할까? 그렇게 정성껏 하니까 우리 교도가 아닌 분들도 자꾸 뭐 교도들의 뭐 사도님 뭐 되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꾸 들어오면서 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까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제를 지내면서 하면서 교화하면서도 역시 내가 그동안 30년 정도 살았지만은 원불교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본 일이 없어요. 설교를 하고 뭐 감각 강사를 하고 뭐 하는 것이 다 이것을 대산종사님께서 교화하는 것이 바로 성불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더라고요. 내 자체 공부를 제 지내는 것도 그 내 수양이 되고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화 현장에서 성불하는 길이 참 열심히 오랫하게 하면 그것이 따로 성불하는 길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니까 경제적으로도 조금 그런 여유가 조금 생기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삶과 추억 더블리 이번에는 태사님께서 평상시 소중히 받들고 계신, 그러니까 가슴에 새기고 계신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으시면서 아니면 이제 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계신 소중한 법문을 이 시간에 봉독을 먼저 해주시지요. 제가 좋아하고 항상 새기고 있는 법문입니다. 서품 1장 원기 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음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대웅사님의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대각 일성이 대각하고 났는데 처음으로 하신 본문인데 이 내용에는 그 대웅사님이 깨치신 그 진리의 그 내용이라든지 그 진리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다 갈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표준 삼고 이 법문을 가지고 연마다 하지만은 그 대웅사님이 깨치신 그 진리 내용이 핵심이 여기 있다. 그 다른 것도 다 여기 불생불문과 인과 보응되는 그런 이치에 다 참 연관이 있지만은 함축해서 말하자면 이 서품 1장에서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무슨 법문보다도 대웅사님과 만남은 이 법문을 통해서만 그것이 맥을 이어지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법문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 많은 또 이렇게 스승님들께 법문을 또 받들게 되고 또 표준을 또 삼게 되는 그런 법문들이 또 있게 되잖아요. 네. 예, 스승님들을 많이 이제 뵙고 모시면서 받들었던 기억에 남는 법문이 있다면 어떤 법문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대산종사님을 이렇게 가까이 모시는 기회가 많고 또 성탐협회에서 야단법석을 많이 열었어요. 그러면 책가방 던져 놔놓고 그 송대에 모이면 그렇게 또 가서 법문 받도록 하는 그런 재미로 살아오고 그래 하셨는데 또 한 번은 모임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술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하술입니다. 그 정산조사님 인하술을 말씀하시겠어요. 인하술 사람과 잘 화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화합을 그것이 참 좋은 기술이지. 그러나 그 참 조금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도 화합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쁜 사람하고 무조건 화합이라 해가지고 한 통속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이 분류라 하되 흐르지 않아야 된다. 하이 부동이라고 하기 하나가 안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화합을 하더라도 그런 데는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가까운 인연도 있고 조금 힘든 인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아갈 때 조금 개성이 강하고 힘든 사람은 그를 그냥 미워하고 가기보다는 하려고 노력을 하되 그러나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적당한 그런 거리를 두고 그 상대 되는 분이 지금 마음속에 날씨가 흐린지 개인지 어떤가를 그를 잘 살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기분 좋을 때 무엇이라도 이야기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조절하는 것은 그때 대산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할불이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할불이 된다는 것은 그 참 생활 속에서 그 법을 이렇게 실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 부처가 행을 놔두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에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대사님이 힘든 일을 겪고 하실 때 또 기도를 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서요. 오늘 그 기도문을 가지고 오셨는데 수도인의 갈등 치유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올린 기도문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힘들 때나 또는 옆에 동지들이 힘들고 그럴 때는 제가 그러한 갈등을 치유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올리고 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먹구름을 헤치며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님을 향한 무리들이 날은 밝아도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 바보스런 성자가 아닌 영리한 중생이기에 밀려오는 소용돌이 속에 허우적대다 버젓이 굳어가는 사고의 성벽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오직 님께 바쳐 제도받고 님의 뜻대로 제도 사업하자고 굳게 맹세하였건만 스스로 보이지 않는 좁은 성 속에 갇혀 소중했던 당초의 약속들을 망각하지는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한 줄기 밝은 빛 속에 싱그러운 은혜의 샘줄기를 발견하였지만 일상성에 흐트러진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을 때는 스스로 업장의 두터움을 뉘우치고 통곡하고픈 심정입니다.
항상 충만한 은혜 속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만 가끔은 망각의 지대에서 아스라이 맴돌고 있음을 발견할 때는 간절히 헤아리고 맞이하고픈 크신 님이시여 저희들 모두에게 지혜의 강명을 비춰주시고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당신의 품속에서 우리 함께 축복받게 하소서. 그런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풀리고 맑아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사님은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배워왔는데 그 취미 활동도 다양하게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저 수도 정진 않고 취미 활동 뭐 했다니까 염치는 없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 범인 사무국이 있을 때 참 주사 시절 때부터 해가지고 테니스는 계속 했습니다. 예. 테니스를 하면은 그 스트레스 받고 복잡한 머리에 들어있는 일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공 하나만 쳐다보고 땀을 흘리고 뛰고 샤워하고 나면은 네. 머리가 개운해진다. 그러지 않을 때는 자면서도 일을 생각해요. 자선하면서도 일을 생각하고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땀 흘리고 뛰고 할 때는 그것이 일심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참 일가 끝나고 나면 테니스 하루를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등산을 좋아해서 산악회 멤버로 가면 전국 산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 지금도 가끔 산에 이제 다니는 것이 혼자 다니고 하는 것도 그때 다녔던 거기 네.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고 등산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또 카메라가 필요해가지고 네. 사진 취미를 그래서 사진 스컬에 그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빈몸 사후회라는 그 회장도 하게 되고 예. 또 건강 사후회 쪽 회장도 하게 되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사진 하면서 지금 원로 교무들 초대전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록인가 보다. 예, 그 도록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 작품을 지금 두 점을 냈습니다. 아, 예, 위에 이 작품 설명을 좀 네. 해주실까요? 위에 작품은 네네. 모길상이라 해서 길상사라고 뇌건강에 있습니다. 뇌건강은 실력사라는 큰 절이 있고 실상사는 금강산이에요? 예, 금강산이에요. 네네네. 그 실력사라는 큰 절인데 그건 조계종에서 복원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예. 지금 이 절은 대웅사님이 가신 곳이지만은 예. 그때는 실상사 길상사라고 했는데 네. 그 한국 전쟁 때 미군 그 폭격기에서 절은 전부 다 소실되고 지금 현재 저 불상이 네. 마의 불상이 남아 있는데 고려 시대 때 된 마의 불상으로서 북한의 국보 102호입니다. 아. 그렇게 근데 지금 그곳에 대종사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던 예, 곳이라는 거죠? 예, 그때 네. 갔다 오셔가지고 금강산 법문도 네. 남기시고 그 역사적인 장소에 예. 직접 가셔서 예. 직접 촬영을 예.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행거 있어가지고 이번에 참 그 대웅사님과 연관이 돼서 그렇게 제가 작품을 내게 됐습니다. 네. 예. 아니, 대사님께서는 이제 제가 뭐 취미 활동을 하신 걸 기억을 한다고 말씀을 아까 드리긴 하셨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앙총부에 근무하시면서 네. 자가용이나 뭐 여러 차량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늘 걸어 다니시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그 근검 굉장히 이렇게 단박하게 생활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또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이유도 궁금합니다. 정부 살고 혼자 네. 사니까 예. 꼭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가정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차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게 정부에서 혼자 살면은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걷고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또 뭐 시내권이라든지 뭐
노선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고 산에 가고 뭐 네. 멀리 갈 때도 전부 노선버스로 전부 연결시켜 가지고 예. 이렇게 다니는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예. 그래도 마음은 참 한가롭고 여유가 있죠. 네. 예, 그냥 자가용 타고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업무상 할 때는 이제 밑에 교무들이 이제 차를 이제 갖다 대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게 개인이 할 때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이제 참 자유롭게 하게 되니까 아쉬움을 못 느끼죠. 차가 있다고 없는 사람은 참 아쉽지만은 차가 본래부터 없으면서 편안한 사람은 항상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소유의 기쁨이시네요. 아, 대사님께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셔서 네. 지금 이제 생활 신조로 삼고 계신 네.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퇴임을 하고 나면은 다 왕년에 간부하고 다 그랬던 뭐 한 분들이 원론에 계세요. 네. 그 퇴임을 하게 되면은 뭐랄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갑질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원로로서 건강해야 되고 지체는 건강을 잘 관리를 잘 해야 주위 사람한테 본인도 고통이 없고 주위 사람한테 또 피해도 안 주고 그렇게 한다. 뭐 예를 들면은 몸이 찌부둥하고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심할 때는 잠깐 이렇게 누워 있는 걸 가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서가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사람이 누워 있으면은 깔아진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는 바깥에 나와가지고 햇빛을 쬐고 산책을 하고 하면 생기가 나오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늙어가지고 방에 누워 있으면은 그건 뭐 사실 살아있던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다. 뭐 방에 누워 있으나 뭐 산에 누워 있으나 똑같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걷는 것을 많이 합니다. 걷는 것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뭐 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양에 좀 더 속 깊은 수양에 공을 들여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무할 때가 현역에 있을 때는 좀 핑계가 필요하든지 좀 가고 하면은 빼먹고 참 자선을 몇 분 빠졌는가 그렇게 일기에 쓰고 이렇게 하고 했지만 이제는 누가 하라는 것보다는 그거는 당연하게 선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오늘 선을이니 얼마나 오듯하게 잘 됐느냐 이거를 체크하고 대중 삼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뭔가 참 같은 시간에 같은 공을 들이더라도 그것이 좀 오래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양을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일 일선 운동을 해야 된다.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크든 적든 조금 하는 사소한 것이라도 하루에 내가 한 가지 이상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옛날에 당나라 백장 회선사께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하루 일하지만 안 하면 하루 먹지 마라 하는 듯이. 그러면 누가 시켜서 좋은 일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무엇인가 조금 하는 게라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알량한복 조금 지나놓고 그 백세 시대 때 그거 다 까먹고 빚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언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채전도 이렇게 조금 손바닥만 하지만 채전도 가꾸고 나무 전지도 이렇게 가끔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것은 전지도 해주고 이제 제초 화단이나 제초도 하고 실내 청소도 체육관이라든지 실내 청소도 이제 가끔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한 시간씩이라도 뭘 찾아서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대요. 그 같이 건강 관리라든지 수영에 좀 더 이렇게 철저히 하고 또 뭔가 하나 이제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찾아가지고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조금 하지만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래도 자기와 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그런 신조를 살고 있습니다. 네. 대사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내 생애에도 내가 전무 출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어떻게 내가 그래서 전무 출신 할 생각했을까? 응? 그냥 직장 다녔으면 그냥 지금 내가 무엇이 됐을지도 모르지만은 참 전무 출신 해가지고 그래도 참 보람을 느끼고 내가 뭔가 내 자신을 그렇게 참 발견하게 되고 또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배려하고 좀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이 이 교단 안 만났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무들 기관에 사는 교무들에게 제가 그래요. 저기 꼭 교화를 한번 나가라. 교화를 나가가지고 경험을 해봐야 된다. 간접교화하고 직접교화하고는 다르다. 간접교화는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못 벗어난다. 직접교화는 가서 교도하고 부딪혀 가면서 거기서 참 진짜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권하는 편입니다. 내가 그 경험을 안 했더라면 나도 밤낮 그 사문으로서 끝났죠. 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일생 동안 묵묵히 어느 곳에서건 원치 않는 자리에서도 교단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떤 일이건 임해서 내가 그 몫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제 그 교단 발전에 이바지를 해오신 태산 김영택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누구보다 나이 많은 그 상황에서 교학과에 들어와서 수자상, 아상을 접고 그 표준으로 이제 간사 생활에 익혔던 그 항마의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우고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현장에 임하셨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퇴임 후에 그 생활신조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이렇게 울림으로 와닿습니다.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건강관리를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해서 남에게 또 보온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수양에 전념하고 또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사실은 종교인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자세임과 아울러서 종교의 시작과 또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태사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들은 소중한 이야기들을 감사하게 받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태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표준 삼아서 또 저희들 후진들에게는 더욱더 정진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태사님 감사합니다.